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기업을 위한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 기쁩니다. 왜 여러분의 기업이 비트코인으로 자본을 재구성해야 할까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재능 있는 제 재무팀과 3명의 헌신적인 AI 조수들과 함께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모든 기업이 직면한 도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승자는 디지털 독점 기업들입니다. 애플이 이기고, 메타가 이기고, 구글이 이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고, 아마존이 이깁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실은 아마존이 이기기 위해 2만 개의 소매업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이기기 위해 2만 개의 기기 제조업체가 져야 하고, 구글이 이기기 위해 2만 개의 저널리스트 단체, 미디어, 신문사가 져야 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확실히 이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억 개의 기업 중 가장 위대한 500개 기업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개 시장에 있었습니다. 공개 기업이 매년 15% 이상 유기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관심을 잃습니다. 주식의 유동성이 말라붙고 자본이 사라지고 옵션도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공개 기업이 되는 게 꿈이었죠. 회사를 설립하고 공개 기업이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기업이 되는 건 단지 다음 단계일 뿐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따라잡지 못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공개 시장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개 기업은 제가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유동성이 많지 않고 옵션 시장도 없으며 S&P 500 지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수익을 유지할 수 없고 자본을 조달할 수 없으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자본은 독성이 되고 변동성은 독성이 되며 인플레이션도 독성이 되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지난 20년간 공개 상장 기업의 목록을 보면 이 현상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공개 상장 기업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성공의 차트가 아닙니다. 현대 세계에서 어떤 차트가 우하향하면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부르거나 점진적인 쇠퇴로 봅니다. 우리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을 살펴보면 약 4억 개의 소규모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대형 민간 기업은 40만 개, 상장 기업은 4만 개입니다. 미국의 주요 거래소, 나스닥과 나이스에 상장된 기업은 4,000개, 그리고 그중 숙련된 발행인은 400개입니다. 여기서 숙련된 발행인이 뭔지 아는 분 계신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배우실 겁니다. 숙련된 발행인은 SEC에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증권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공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4억 개 기업 중 400개만이 미국, 세계 최고의 자본 시장에서 마찰 없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100만 개 중 하나, 즉 0.06%의 미국 기업만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통적인 조언은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 자본시장은 배타적이고 엘리트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1933년과 1940년의 SEC 법으로 너무 기업가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업체의 자본시장 접근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개 상장 주식에 대한 냉혹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넘어 장외 거래되는 공개 증권까지 포함해도 12,000개 중 15%만이 S&P 지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15%가 지수를 이깁니다. 12%만 하루 1,000만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가진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거래량의 83%는 100개 주식에서 발생합니다. CNBC를 보면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애플, 엔비디아, 이중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애플 이중, 골드,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사가 등장하길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이 이 100가지를 거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8%의 기업만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가장 아픈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창출된 모든 부는 4%의 공개 기업에서 나옵니다. 96%의 기업은 국채와 비슷한 성과를 냅니다. 이건 잔인한 현실입니다. 96%의 기업이 국채를 이기지 못합니다. S&P 500 기업의 주식 성과를 살펴보면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500개 기업입니다. 분포 차트를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지난 4년간 221% 상승했습니다. S&P는 67% 상승했습니다. S&P 기업의 96%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68%는 지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나머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96%를 위한 것입니다.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시장 자본화를 기준으로 한 기업 분포를 보면 S&P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350억 달러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2조 4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100배 큽니다.
유동성을 시가총액의 비율로 보면 평균은 1%입니다. 즉, 시가총액의 1%가 매일 유동적입니다. 우리 회사는 7%로 차트에서 두드러집니다. 변동성에 대해 말하자면 경영대학원에서는 변동성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두 변동성을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제거하는 임무를 받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합니다. S&P 지수보다 변동성이 낮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런데 S&P 지수보다 변동성이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모든 부자는 S&P 지수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들은 재무제표에서 변동성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잘 운영되는 훌륭한 기업들은 변동성을 제거하려고 애씁니다. 변동성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모두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재무제표에서 변동성을 제거하고 싶다면 가족의 모든 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기업의 변동성을 제거하려면 모든 자본과 현금 흐름을 주식 매입이나 배당으로 나눠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를 모두 나눠주면 잃을 걱정이 없다는 전략이 됩니다. 터무니없죠. 옵션 시장의 오픈 인터레스트 분포를 보면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거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오픈 인터레스트가 매우 적습니다. 10억 달러,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도 옵션 시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을 모두 제거하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처럼 우연히 500억 달러를 벌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변동성을 제거하려고 3년 기업 계약을 맺고 1년 전에 갱신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면 주식을 거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1년에 한 번 결정을 내리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 변동성은 뭔가 잘못될 때만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변동성을 제거하면 성과도 제거됩니다. 우리 회사 전략이 여기서 특이점으로 나타납니다. 상위 500개 기업 중 대부분은 경쟁에서 고군분투하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85%는 옵션 관심이 1,000만 달러 미만이고 75%는 일일 거래량이 1,000만 달러 미만입니다. 85%는 S&P 500을 따라가지 못할 운명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꿈꾸는 분이라면 이 구조적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모두가 AI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리에서 100명에게 AI가 좋은 아이디어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모든 최고 경영자는 AI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투자자는 여러분의 AI 전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섹시하고 재미있고 중요하지만 그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AI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AI를 사용해 비용을 줄이고 제품을 개선하고 사업을 키워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럼 4억 개 기업이 동시에 같은 기술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은 어디 있나요? AI로 인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유명인은 더 유명해지며 권력자는 더 강력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유명 브랜드, 유통 채널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10,000개, 10만 개의 AI 스타트업이 생길 겁니다. 유니콘은 10,000개 중 하나입니다. 실패율은 99.9%일 겁니다. 몇몇 AI 유니콘 스타트업은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수천 개 기업을 파괴하며 세상을 바꿀 겁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18만 7천 명의 회계사를 대체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실패하겠지만 일부는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여러분의 기업이 그 트렌드의 수혜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AI는 부자와 권력자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컨센서스 사고는 평범한 기업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AI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10년 뒤에도 사업을 유지하려면 AI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수만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기업 자본화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부유하고 교육받은 100명에게 물어보면 대다수는 위험해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고 할 겁니다. AI를 스타트업에 사용해야 하냐고 물으면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컨센서스 기술은 디지털 지능이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디지털 자본은 주류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피터 틸의 말을 빌리자면 용기가 천재성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천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100만 명 중 가장 똑똑한 8,000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일을 할 용기 있는 8,000개 기업은 찾을 수 없습니다. IQ 200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 100가지 이유를 댑니다. 10년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상의 문제를 상상해내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위험을 피하는 핑계로 사용합니다. 이건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입니다. 성공은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갑자기 매년 20%씩 영원히 성장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넘어설까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현상 유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연구와 신중한 계획을 통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실행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40년, 즉 8만 시간을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100시간을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8만 시간 동안 번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데 100시간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면 만 명이 8만 시간씩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모두 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오늘날 경제 곳곳에서 이런 일이 수천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100가지 비판을 반박하는데 100시간을 투자하세요. 사토시가 CIA 요원일까? 닥터 이블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면? 너무 좋아서 정부가 빼앗아 간다면? 이런 반대 의견을 넘어선 후 돈은 자본과 통화로 분해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통적인 사고는 돈이 교환 매체, 계산 단위,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주파 돈과 저주파 돈은 다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쓸 돈은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초고주파 돈을 사용할 겁니다. 4주에서 4년 동안 보유할 돈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10년에서 40년 동안 보유하려면 부동산, 금, 주식 같은 자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100년 동안 보유하려면 매우 내구성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돈을 이런 스펙트럼으로 보면 한쪽은 장기적인 가치 저장 자본이고 다른 한쪽은 고주파 교환 매체인 통화입니다. 자본 자산의 계층이 있습니다. 약한 통화, 강한 주권 채무, 투자 등급 채무, 60대40 포트폴리오, S&P 지수, 상업용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의 정점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나은 금이고 물리적 부동산보다 나은 부동산이며 어떤 기업 주식보다 나은 기술 주식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정점 자본 자산입니다. 시장 지수를 보면 러셀 2000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통계적으로 5% 수익률을 얻습니다. S&P 지수를 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S&P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평균 10% 수익률을 얻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S&P를 초과해 31% 수익률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트코인의 79%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러셀 2000 기업이라면 자사주 대신 비트코인을 사세요. 5% 대신 79%를 얻습니다. 현금 흐름을 배당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매출의 1배로 79% 성장하는 글로벌 디지털 독점 기업을 사는 셈입니다. 누구나 할 겁니다. 지난 10년간 성과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초과 성과를 냅니다. 최악의 10년 기간에도 50%였습니다. 가장 똑똑한 자산 관리자를 고용해서 돈을 관리하게 해도 비트코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기부금 운용 성과를 보면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MIT의 자산 관리자들은 S&P 지수보다 평균 3% 낮은 성과를 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S&P 지수에 투자했다면 성과가 50% 좋아졌을 겁니다. 똑똑한 자산 관리자들은 대부분 단순한 지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전략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이깁니다. 비트코인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회사를 영원히 유지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전략은 뭘까요? 코를 비비며 주문을 걸어 엔비디아가 되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 전략은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56% 수익률을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악의 전략은 장기 주권 채무를 사는 것입니다. 약한 통화나 붕괴하는 통화, 국제 채권을 사는 건 3년에서 5년 안에 모든 돈을 잃는 최악의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전략은 장기 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렇게 했고 파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그렇게 했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면제를 해주지 않았다면 모두 부실했을 겁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국채를 자본자산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규제는 기업이 증권으로 자본화하는 것을 막습니다. 구글이 S&P 지수를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살 수 없도록 1933년 SEC 법으로 차단했습니다. 록펠러와 JP모건의 정치적 이해관계 다툼에서 록펠러가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루스벨트는 중앙계획 사회주의자였고 뉴욕의 은행가와 자본가를 통제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중앙화했습니다. 공개기업이 다른 공개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금을 사서 자본화했다면 더 나았을 겁니다. 금은 19세기 가치 저장 자산이지만 S&P 500이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자본화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 하나는 단기 국채로 수익률 0%를 얻는 것이고 다른 전략은 비트코인으로 55%나 56%를 얻는 것입니다. 금을 사는 사람은 컨센서스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고 성과를 내는 비상관 자산입니다. 리스크 자산과 상관관계가 없고 가장 높은 샤프 비율을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점점 더 많은 공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해 재무제표에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당한 금액을 매수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70개의 공개 상장 기업이 68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달 전 세계에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우리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마케팅과 영업에 막대한 돈을 쓰고 기술 기능을 확장하고 수십 개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접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전략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락다운이 닥쳤을 때 우리는 빠른 죽음이나 느린 죽음을 맞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우리 주가는 주당 12달러였고 그중 6달러는 현금이었습니다. 기업 가치는 6달러에서 8달러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주가는 394달러였습니다. 기업을 6달러에서 8달러에 팔 수도 있었지만 새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1일 거래량은 500만 달러였지만 지금은 59억 달러입니다. 옵션 시장의 오픈 인터레스트는 100만 달러였지만 지금은 96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없었고 예측 가능할 정도로 따분했습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연간 7,50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5억 달러 매출로 창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비 기업이었습니다. 잘 운영되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면으로 경쟁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사업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이라면 미국을 떠나는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회사입니다. 우리는 2억 5천만 달러로 시작했고 자본시장은 우리에게 260억 달러의 추가 자본으로 보답했습니다. 총 375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명확성, 확신, 용기,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이기길 원합니다. 고객, 투자자, 자본시장이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은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에 과다 노출되어 있어 다른 투자처를 찾고 싶어 합니다. 세계 최고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들은 자본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지만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니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는 매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받습니다.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자본이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컨센서스 사고가 차이를 만듭니다. 다른 훌륭한 기업들이 돈을 없애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자본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2020년에 5억 달러 매출을 올렸던 회사가 2024년에 226억 달러를 조달했고 올해는 101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누가 이 돈을 주나요? 투자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벌고 싶고 애플, 메타, 엔비디아는 그들의 돈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독점 기업을 이길 수 없으니 돈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이퍼그로스 디지털 독점 유니콘에 투자하고 싶다면 비트코인과 합병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비트코인과 합병했습니다. 이 합병은 매출의 1배로 이루어지고 원하는 만큼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억 달러, 다음 해에 5억 달러, 나이지리아 택시기사라면 27달러어치도 가능합니다. 거래는 되돌릴 수 있고 수수료는 합리적입니다. 돈을 10배로 만들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100배로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세요. 1000배로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세요. 복잡하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새롭죠. 4년 반 만에 우리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기업을 초과 성과로 이겼습니다. 엔비디아를 복제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 하지만 못한다면 비트코인과 합병하세요. 운영 기업을 비트코인과 합병한 후 공개 기업이 되어 주식이나 신용상품을 발행하면 투자자 시장에서 상품보다 유리하게 대우받습니다. 지난 4년 반뿐만 아니라 지난 12개월 동안도 초과 성과를 냈습니다. S&P는 12% 상승했고 우리는 249% 상승했습니다. 구글 같은 훌륭한 기업도 주식 성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세금, 관세, 반독점 조치, 노조, 모든 힘이 성과를 평균으로 끌어내립니다. 성공할수록 더 큰 타겟이 됩니다. 최고 경영자가 없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관세 논란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관세가 없습니다. 기업이 많은 일을 하면 화재, 홍수, 전쟁, 관세, 공급망, 규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스티브의 도를 빌리자면 많은 일을 하는 건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S&P 500 중 최고 수익률,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고 옵션 시장,
비트코인 기준 시대 최고 수익률, 최고 변동성, 최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기록했습니다. 1일 거래량은 60억 달러입니다. 기업은 개인이나 신탁, 기관,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전환사채, 정크본드, 투자 등급 채권, 우선주, 주식, 워런트 같은 신멘탈 유가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증권들은 수요가 높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된 전환사채는 비트코인을 이깁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하방 보호를 제공하는 신용상품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S&P 지수나 나스닥과 비교하면 5배, 6배, 7배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된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주식보다 적은 하방 리스크로 상방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리스크 회피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경제로의 진입로를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면 비트코인 기반 증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5천조 달러의 피아트 기반 전통 증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지난 1년, 2년, 5년, 10년간 그들은 모든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라이선스합니다. 하드웨어 의존성이 없고 공급망이 어렵지 않으며 신용도 높은 고객에게 3년 기업 라이선스를 판매합니다. 고객은 선택의 여지 없이 최신 제품을 구매합니다. 잘 운영되고 수익성이 높으며 고성장 기업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기존 고객에게 가격을 인상해 통과시킵니다. 작년 12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주 결의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에 3분간 발표하며 디지털 자본이 연평균 62% 성장하는 다음 물결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디지털 전환은 자본의 전환입니다. 전 세계부는 9천조 달러의 자산에 분산되어 있고 비트코인은 2조 달러입니다. 장기 자본은 가치 저장 자산이고 나머지는 유틸리티 자산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장기 자본을 파괴합니다. 세금, 인플레이션, 관세, 보험, 규제, 반독점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본은 사이버 공간에 화재, 허리케인, 관세,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지키고 싶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성공합니다. 스마트 머니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서 돈을 지킵니다. 디지털 건물은 물리적 건물보다 낫습니다. 비트코인은 1000년 지속되는 불멸의 자산입니다. 3년은 약한 통화, 10년은 강한 통화, 50년은 기업이나 부동산, 500년은 비트코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입니다. 자녀가 12살에 죽는다면 건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돈이 더러운 물이라면 깨끗한 돈을 마시면 9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조 달러에서 200조 달러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200조 달러일 때는 주식, 부동산, 채권보다 작지만 눈에 띄는 글로벌 화폐 자산, 디지털 금, 금보다 10배, 100배 나은 자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자본으로 구동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최고 성과 비상관 자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8% 상승, 비트코인은 62%, 자본 비용은 S&P 500의 14%입니다. 채권은 마이너스 5%입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4% 초과, 비트코인은 48% 초과, 채권은 19% 하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주 대신 비트코인을 사면 10배 나은 성과를 냅니다. 채권을 사면 10년간 99.7%의 자본을 파괴하고 자사주를 사면 97%를 파괴합니다.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올리면 옵션 오픈 인터레스트가 98% 감소하고 주식 유동성이 99% 감소합니다. 주식이 약한 담보가 됩니다. 2024년 비트코인은 채권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하고 공정가치 회계가 도입된 해였습니다. 돈을 유동적이고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하면 기업 자본화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단기 국채, 금, 비트코인 세 가지입니다. 금은 19세기 돈, 국채는 20세기 돈, 비트코인은 21세기 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의 전통 금융 전략을 고수하거나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 자산으로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연간 1000억 달러를 포기하고 리스크를 높이며 성장률을 늦춥니다. 후자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리스크를 줄이며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지난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억 달러를 포기했습니다. 2000억 달러의 세후 현금 흐름을 창출한 기업은 몇 안 됩니다. 그들은 승리를 패배로 바꿨습니다. 돈을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주며 리스크를 증폭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억 달러 적은 자본으로 리스크를 감당하며 기업 가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직원과 고객에게 압박을 가하고 3년 계약을 강요하며 경쟁자를 레버리지해 규제와 소송을 유발합니다. 비트코인은 경쟁자, 국가, 기업, 채권자, 통화, 문화의 상대방 리스크가 없는 자산입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연간 60% 성장 기업을 매출일 배로 살 수 있다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영구적이고 수익성 있는 합병 파트너입니다.
전통투자은행가는 사업에 희망이 없으면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나 변혁적 인수를 제안합니다. 저는 매출 5배나 10배가 아닌 1배로 30%에서 60% 성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옵션을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 24 모델을 기처부에서 가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 흐름을 입력했습니다. 현금 일부와 국채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배당 대신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자사주 매입 대신 비트코인을 사거나 비트코인의 10%를 채무로 전환하면 주당 155달러에서 584달러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기업 가치를 1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추가하고 리스크를 줄입니다. 돈을 포기하는 대신 비트코인을 사면 주식 가치가 미래 기대가 아닌 유형 자산으로 뒷받침됩니다. 부자는 미래 현금 흐름 기대가 아니라 자산을 소유해서 부자입니다. 고객에게 가격을 올리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회사보다 부유한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 표준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이 10%에서 16%로 늘어나고 리스크가 줄어들며 가치가 창출됩니다. 옳은 일을 하세요. 고객, 직원, 주주, 국가, 세계, 여러분의 유산에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채택하세요. 이 작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업계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 중 11번째는 비트코인 통찰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제한된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의 99%가 비트코인 연구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라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의 비트코인 이야기는 무엇이 될까요? 감사합니다.